오늘은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오님 감사하고요. 네오님 요즘에 네네. 주식시장이 좀 혼돈이 또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제 보면 테슬라도 거의 10% 가까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폭락도 하고 네. 그다음에 빅테크도 흔들리는 것 같고 네네. 엔비디아도 흔들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주식들도 지금 네, 영향을 받고 있죠. 2차전지도 많이 영향을 네네네네. 받고 반도체도 흔들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특히 이렇게 된 영향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묘하게 비껴 맞아서 귀를 이제 맞아요. 관통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헤드샷을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더 큰 혼란이 대폭락이 있을 수 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귀를 관통을 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던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반도체까지 걸고 넘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력으로 가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 그쪽 섹터가 굉장히 지금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손을 이렇게 높이 쳐들면서 싸우자 계속 외쳤잖아요. 맞아요.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굉장한 또 분이세요. 퓰리처상,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앞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에 배석이 됐는데 딱 그 총 맞은 순간부터 이 미국 성조기가 딱 올라가는 이 시점에 절묘하게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블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멋지게 사진이 나왔고요. 이 사진이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7천 중반대까지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피격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제 9천만 원대로 다시 네. 급속하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말인가요? 그때도 보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네. 증시가 많이 빠졌고 네.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거의 폭등을 하다가 네네네. 또 이제 대중무역 네네네. 걸리면서 또 폭락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의 재현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이 되면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 뒤를 이제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이 되면서 조금은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점점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이제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최근에 이제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조정을 많이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보자면 뭔가 좀 더 큰 이슈가 또 생겨야겠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증시에서 조금 괜찮게 보는 섹터는 사실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네, 방산주를 괜찮게 보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이제 방위비 문제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 그다음에 뭐
동남아 뭐 여러 이제 그간 이제 미군의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산업체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능동적인 변화를 조금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웅단책방에서도 네네. 그 방산 쪽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전쟁 이슈 다루시는 분들, 네네네. 국방 이슈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은 네. 앞으로 한 10년은 방산 좋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10년까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고요. 향후 뭐 2, 3년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뭐 K방산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이 좀 핵미사일을 이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맞아요. 뭐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 K 방산의 기술력이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K 방산하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굉장히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 조카까지 영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입을 했어요? 네, 영입했습니다. 네, 영입을 했고요. 부시 가문 하면 이제 방산이죠. 맞아요. 네, 방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승인이 될 수 있는 미국 무기 체계에 한국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그룹의 무기들이 승인될 수 있는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 네네. 혹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은 네네네. 좀 어떤 이슈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전기차 이제 관련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요. 한국 증시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모든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신고가가 아니고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신저가.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선거 자금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작업을 좀 쳤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탈 사람은 타라. 뭐 효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다. 단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정말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장거리에서는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반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트럼프 당선은 굉장히 쥐약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보다는 좀 유해진 게 전기차를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전기차에 대한 전략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캐즘은 극복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면은 지금 되게 테슬라 마이너스 10% 폭락하고 이런 거 보면 네네. EPS도 잘 안 나오고 네네. 뭐 판매량 이런 것들도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막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염려가 되는데 늦어지는 게 아닐까 점점. 캐즘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GM이 얼티엄 셀즈 공장 이제 증설을 중단을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또 GM이 얼마 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때도 이제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건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성차를 팔면서 우리가 마진을 좀 더 가져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네. 대신에 전기차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공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지금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한국에서도 심지어 잘 팔리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내연차를 넘었다고 그래요. 판매량이 이번에 네, 이번 달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 팔려요? 어떤 차가? 글쎄요. 일단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대기가 굉장히 밀려 있다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 자체만으로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대기가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차는 한 달이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본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카니발 살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기차의 미래는 네네. 좀 지연됐다? 빅백폭발이나 막 이런 거 25년 말에 막 기대하고 막 이러신 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좀 지연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작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특히 양극재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캐즘도 캐즘이지만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도 굉장히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마진을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굉장히 크고요. LNF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이상씩 분기마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배터리 때문에 팔면서요? 그렇죠. 와. 그 양극재 이제 팔면서 와. LNF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전기차의 시대로 가긴 갈까요? 그럼요. 전기차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돌풍이거든요. 없어서 못 판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결국엔 전기차 판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이제 전기차 전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차거든요. 이런 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네네. 정말 그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네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리라고 예상하시고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까지 떨어지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없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네네네. 우리가 시나리오에 넣지 못했던 네네네.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도 다르고 네네. 그런 기업들이 버텨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버텨낼 수는 있을까요? 이 힘든 시기를. 아까 막 LNF 같은 경우는 네. 적자를 보고 있고 네. 막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투자 잘못하면 큰일 네. 그 완전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일단은 그 부분이 역 레깅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사놨던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역 레깅 효과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리튬과 니켈 가격은 당분간 이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향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리튬 이제 업체들도 파산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파산이 될 정도면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긴 어려울 거고 그 가격에서 드라마틱하게 오르려면 파산한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 남은 승자들이 이제 그걸 독식하게 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돼야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에서 네. 이제 그 리튬 업체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많이 망하기도 하고 네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네네. 막 그 공장문 닫기도 하고요. 네네네. 채굴기 끄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알버마를 봐야 된다.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1위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1위 하는 이제 리튬 업체인데 지금 많이 조정을 거쳤고요. 거의 바닥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 알버말의 주가도 아마 그때쯤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지금이 저가다 보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앞으로 이제 리튬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때쯤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네. 그 전기차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네. 저기 리튬 하시는 기업들은 되게 막 그냥 뭐 약간 대동강 물 파듯이 네. 정말 일 쉽게 하면서 네네네. 마진은 막 40% 50%씩 네네. 먹는다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게 알버말인 건가요? 알버마를 떠나서 리튬 기업들을 타겟을 잡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광산에서 이제 직접 추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쪽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던 이제 리튬 회사들이 네네. 지금은 이제 이런 네. 이제 적자를 볼 정도로 네네.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경쟁에 네. 이게 다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네. 지금 중국 자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세계 1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우고도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을 이제 해왔고요. 여러 가지 리튬도 그거에 맞춰서 생산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를 막다 보니까 그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덤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잉 생산된 것들이 전기차부터 이제 소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리튬 가격도 굉장히 지금 내려왔고 니켈 가격도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나쁘게 보지만 향후를 생각했을 때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도 소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려간 전기차들이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